웰컴 투 꿀팁. 안녕하세요. 꿀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텍스트로 된 소설이나 문서를 눈 안 아프게, 그러니까 가독성 좋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김동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텍스트로 된 소설이 있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이런 텍스트로 된 문서를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불러낼 수 있어요. 자, 따닥 해서 불러내 볼까요? 1924년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유명한 소설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장에서 텍스트 문서를 보게 되면은 흰 바탕에 깨알같이 까만 글씨로 나와가지고 아주 보기가 불편해요. 거기다 오래 보다 보면 막 눈도 아프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글자를 조금 한번 크게 해볼까요? 자, 서식의 글꼴 가서 크기에서 한 14 정도로 해볼게요. 네, 글자가 좀 커졌죠. 근데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기는. 계속 보다 보면 또 분명히 눈물이 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들이 텍스트 뷰어라는 프로그램이죠. 예. 텍스트 뷰어마다 다 자기들이 가독성 좋다고 선전을 해대는데, 제가 웬만한 텍스트 뷰어는 다 써봤는데 그렇게 가독성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또 어떤 애들은 가독성은 괜찮은데 기능이 좀 떨어지고, 어떤 애들은 기능은 좋은 것 같은데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텍스트 뷰어 중에 기능도 끝내주고 가독성도 좋은 프로그램이 가림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텍스트 뷰어죠. 예. 근데 안타깝게 가림토는 아주 오래전에 개발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만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은 아주 예전에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이는 윈도우 10에서는 작동이 잘 안 돼요. 예, 윈도우 7까지는 잘 돼요. 큰 문제 없이. 예. 저도 가림토를 많이 써요. 근데 가림토만큼 되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텍스트 뷰어 중에 가림토만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하지만 개발이 중단됐고 윈도우 10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가림토에 필적할 만한 텍스트 뷰어가 없을까 하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그런 텍스트 뷰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SD 텍스트 뷰어라는 텍스트 뷰어죠. 예.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프리웨어고요. 기능도 뛰어나고 가독성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SD 텍스트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볼까요? 자, 먼저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네이버로 갑니다. 네. 자, 검색창에서 SD 하고 점 찍어줘야 돼. 점 텍스 뷰라고 치기도 전에 나와버리네. 하하. 자, SD 텍스 뷰라고 치면은요, SD 텍스 뷰 하고 버전 1.9.0. 아,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네이버 창에 뜹니다. 자, 무료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 사용범위 프리, 개인, 기업, 국내, 국외, 소프트웨어 사용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예, 근데 뭐 이거 뭐 받아서 팔아먹을 거 아니니까 뭐 위반할 사항은 없는 거죠. 무료 다운로드. 확인 후 다운로드. 네, 일단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저장. 아, 저장이 됐습니다. 인터넷 창을 죽이시고 다운로드 하면 SD 텍스트 뷰가 있죠. 예. SD 텍스트 뷰는 뭐 인스톨하거나 뭐 셋업하거나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들을 내가 수동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예.
뭐 컴퓨터 아주 초보 같은 초보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셋업이나 인스톨하는 방식은 그냥 따닥 더블 클릭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쫙 깔리는데, 이런 방식은 수동으로 내가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 누른 채로 파일을 드래그를 해줘요. 4개가 다 선택됐죠? 그러면 복사하신 다음에 C 드라이브로 가세요. C에 프로그램 파일스 가가지고 빈 공간에 놓고 새로 만들기 폴더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SD 텍스뷰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뷰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서 마우스 클릭에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죠. 아까 복사할 때도 전부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복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전부 오른쪽 클릭이에요. 이게 너무 초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C에 가서 프로그램 파일스에 SD 텍스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파일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SD 텍스뷰라는 거, 얘가 실행 파일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SD 텍스뷰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텍스뷰 MDB라고 있는데, 이거는 MDB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는 건데 뭐 그런 내용 모르셔도 되고, 텍스뷰에서 설정한 세팅이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윈도우가 날라갔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내가 SD 텍스뷰에서 설정을 잡아놓은 기본적인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이 MDB, 텍스뷰 MDB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걸 따로 복사를 해놨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SD 텍스뷰를 쓰던 그 환경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SD 텍스뷰를 보내기에서 바로가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D 텍스트뷰에 바로가기.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은 SD 텍스트뷰가 작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뒤에 이상한 글자는 지워버리고 SD 텍스트뷰. 자, 이게 SD 텍스트뷰의 화면입니다. 딱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 바탕에 검정 글씨가 나와. 이게 제일 안 좋아. 흰 바탕에 검정 글씨 나온다는 게 벌써 이 가독성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책 같은 경우는 불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일반 책이야 바탕이 흰색 종이고 그 다음에 글자는 보통 검정색 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LCD나 LED 화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바탕이 흰색이면은 눈이 굉장히 아프게 돼요. 그래서 일단 바탕색을 어두운 색으로 바꾸는 게 가독성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가독성이 좋다는 건 물론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프로그램의 바탕색과 글자색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일단 가독성이 좋게 문서를 보는 방법이에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탕색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바탕색은 될 수 있는 대로 짙은 녹색 계열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눈이 안 아프거든요. 근데 바탕색이 짙은 녹색 계열이면 글자가 검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잘 보이지가 않을 테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글자는 흰색 계열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흰색으로 해버리면 눈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약간 회색이 들어간 흰색 바탕, 흰색 글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SD 텍스트 뷰에서 이 바탕색과 글자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두 번째 아이콘, 이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죠. 이 톱니바퀴 아이콘은 보통 컴퓨터에서는 설정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은 SD 텍스트 뷰 설정이라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글자 배경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글자색과 배경색을 바꿔주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배경색을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색은 짙은 초록색 계열이 좋다고요. 네.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 초록색 계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눌러주면은 색상표가 쭉 나오죠. 근데 제가 텍스트뷰를 써보면서 가장 좋은 바탕색,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아, 나는 빨강색이 좋아. 뭐, 나는 파란색이 좋아.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빨강, 녹색, 파랑이라고, 요거를 컴퓨터에서는 RGB 값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값을 조절해서 1600만 가지 색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빨강 0 놓으시고요. 녹색 76, 파랑 76.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자, 보세요. 색깔이 짙은 초록색 계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용자 지정색 만들기 가가지고, 글자색. 230.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230. 확인. 자, 보세요. 짙은 초록색에 약간 회색이 들어가는 글자. 이 상태로 계속 문서를 봐도 눈이 별로 아프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SD 텍스트뷰는 기본적으로 일반 책과 비슷하게 화면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은 책장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우스 클릭을 해도 넘어가지가 않아. 그거는 이 오른쪽 첫 번째 아이콘, 이 터치 모드 조절하는 아이콘, 그러니까 타블렛 쓰다 보면 터치 방식을 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요 봉의 윗부분이 뻘겋게 변해요. 이 상태에서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좌우로 페이지 넘어가는 듯한 효과를 주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아까 우리가 봤던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 한번 불러내 볼까요? 자, 왼쪽 맨 첫 번째 아이콘이 파일 열기, 뭐 문자 코드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코드는 뭐 조합형, 뭐 완성형,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안 보일 경우는 요걸 조절해 가지고 보이게 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문자 코드를 옛날엔 완성형을 썼는데 요즘엔 UTF-8 방식을 많이 쓰죠. 예. 일단 파일 뭐 그런 거 복잡한 건 아직 모르셔도 되고,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바탕화면 가셔가지고 김동인 발가락이 닮았다. 자, 발가락이 닮았다 나오고, 김동인 뭐 노총각 애미 혼약을 하였다, 이렇게 소설이 나오게 되죠. 예. 근데 뭐 색깔은 다 맞췄어. 근데 문제는 이 글꼴이 좀 촌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글꼴을 조절하는 아이콘은
왼쪽에 5번째, 예, 여기를 보시면 글꼴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저는 네이버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글꼴 있죠. 예, 나눔 글꼴이라고 하는데, 나눔 명조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나눔 명조, 아주 굵게 해야 글자가 잘 보이게 되겠죠. 자, 나눔 명조. 자,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SD 텍스트 뷰는 아주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가림토보다 더 많아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고, 필수적인 기능. 가독성이 좋다는 거는, 자, 이 화면 한번 보세요. 가독성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면 윗부분에 보면 이런 흰 줄 보이는 거죠. 이거는 아이콘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흰 줄들이죠. 또 밑에도 뭐 전체 페이지 해가지고 또 흰 줄이 나와요. 요런 것도 가독성을 엄청 떨어뜨리는 한 가지 요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없애주는 게 가독성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 가림토 같은 경우는 F12 키를 눌러주면은, 컴퓨터 F12 단축키를 눌러주면은 풀스크린으로 쫙 바뀌어가지고 이 아이콘이나 밑에 뭐 전체 페이지 이런 부분 있죠.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SD 텍스트 뷰는 그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조정을 해주면은 그것과 동일한 기능으로 작동되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설정 2라고, 이게 설정 1이고 이게 설정 2거든요. 설정 2를 딱 누르면은 하단 영역 보이기라고 있어요. 먼저 하단 영역 보이기를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하단 영역 체크를 없애주거나 아니면은 하단 영역 배경색을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색 만들기에서 아까 입력했던 값 있죠. 왜냐하면 이 책의 바탕색과 밑부분 하단 영역의 색깔을 같이 하면은 같은 색깔이 되니까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0하고 76이었죠. 76 눌러줘요. 확인. 예, 그럼 이렇게 색깔이 책의 바탕색과 같아져요.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책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슬라이더 바가 보이죠? 나 이것도 싫다. 나 이거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설정 2에 가면은 하단 영역 보이기 있죠? 이거 자체를 체크를 없애버리면 이 하단 영역 자체가 없어져요. 예. 없어졌죠, 지금요. 예, 그럼 뭐 가독성이 더 좋아지겠죠, 사실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절해야 될 게 뭐냐? 도구바 큰 아이콘, 터치형. 요건 이제 타블렛 같은 거 쓸 경우에 손가락으로 보세요. 도구바 큰 아이콘을 체크를 없애버리면 보세요. 도구바의 아이콘들이 조그맣게 바뀌죠. 이런 경우에 타블렛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가락으로 누를 때 잘 안 눌러진다 이거죠. 그래서 타블렛을 쓰는 분들은 크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잘 누르기가 좋게 쓰라 이 소리예요. 예. 뭐 도구바 큰 아이콘 기능 그 정도는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밑으로 몇 칸을 가면은 도구바 보이기라는 항목이 있고 옆에 F9라고 쓰여져 있죠. 이것도 아까 하단 영역과 마찬가지로 도구바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0 76 해가지고 확인. 색깔이 책의 바탕색과 비슷하게 똑같이 됐죠. 그래도 약간 눈에 거슬려 사실.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도구바 보이기 단축키가 F9죠. F9를 눌러주면은
아예 도구바가 없어졌어요. 아, 그럼 이제 하단 영역도 없애주고, 도구바도 없애주고, 이제 가독성 많이 좋아졌네. 많이 발전했네. 근데 문제는 이 제목창이 남아있어, 이거. 영 보기 싫어, 이거. 예,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면 이 제목창까지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창까지 없애주는 기능이 지원이 돼요. 자, 보세요. 도구바를 다시 보이게 하기 위해 F9를 눌러주시고요. 자, 설정 2로 가셔가지고, 밑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메인 창 테두리 제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에 체크를 해주면은, 이 제목창이 없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체크. 제목창이 없어졌죠? 거기다가 F9를 눌러줘. 그럼 도구바까지 없어져 버려.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네. 이래서 책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텍스트 뷰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다 또 어떤 세팅을 잡아줘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럼 F9 눌러주세요. 도구창이 뜨죠? 화면에서는 지금 도구바가 약간 이렇게 깨져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러지 않고 또 어떤 컴퓨터에서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개발자가 뭐 개발하다 보면은 뭐 약간의 뭐 버그가 있을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되고, 예. 쓰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설정 1에서는 글자색, 배경색을 바꿔줄 수가 있죠. 뭐 여기 색상 샘플, 여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그 글자색, 배경색인데,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 정해진 규칙대로 글자색과 배경색이 바꿔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전원 관리, 뭐 요건 이제 써보시면서 하나하나 해보면 알아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부분들이라. 예. 그리고 설정 2에 가가지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도구바 보이기 F9를 눌러서 도구바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창 테두리 제거를 체크를 해줬다 안 해줬다 하면서 이 제목창을, 프로그램의 제목창을 보이게 할 수 있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단 영역 보이기, 단축키 F11이죠. 요걸 눌러주고 안 눌러주고, 그거에 의해서 하단 영역을 보이게 할 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이 SD 텍스트 뷰가 대단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개발자가 아주 꼼꼼하고 프로그래밍 실력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반 텍스트 뷰는 문서를 보는 기능이 대부분이지, 문서를 뭐 내가 그 편집하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SD 텍스트 뷰는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나 소설을 받았어. 읽다 보면은 뭐 맞춤법이 틀린 경우도 있고, 뭐 띄어쓰기가 뭐 개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나 이거 수정을 해주고 싶어. 틀린 부분이니까 수정을 해주고 싶어. 맞춤법이 뭐 틀렸네. 이거 바꿔줘야지. 그런 경우에 일반 텍스트 뷰에서는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근데 이 SD 텍스트 뷰는 그런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이 연필 아이콘 있죠? 요걸 딱 눌러주시면은 편집 모드 창이 떠요. 이 편집 모드 창에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텍스트 문서를 편집해 줄 수 있어요. 뭐 맞춤법도 바꿀 수 있고, 띄어쓰기도 수정해 줄 수 있고, 아주 좋은 기능이죠, 정말. 예. 그다음에 뭐
문서 정리 뭐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요거는 뭐 한번 해보시면 알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적용하면 내가 편집한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왼쪽 두 번째 아이콘을 보면 파일 저장 있죠. 요건 내가 수정한 문서를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죠. 예. 근데 여기 이거를 딱 클릭해 보면 즉시 저장 모드에서 단축키 사용 시 확인창 없이 바로 저장됨. 이게 뭔 소리냐? 여기서 자 연필 아이콘을 눌러주고 편집 모드 창이 떴죠? 여기서 즉시 저장 체크를 해놓으면 바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편집하는 즉시. 근데 요건 뭐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기능은. 예, 뭐 필요하면 뭐 급한 사람은 써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연필 아이콘 옆에 보면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찾기 검색 기능이죠. 뭐 내가 어떤 특정한 낱말을 찾는다거나 뭐 여기 보면 신부라는 글자 있죠. 여기다 신부라고 한번 치고 검색을 해볼까요? 신부 검색. 예, 뭐 신부라고 신부라는 단어를 쭉 찾아주죠. 예, 다음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신부가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글꼴 설정 아까 배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 부분은 줄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예, 요거 마이너스는 줄간격을 작게, 플러스는 줄간격을 넓게. 예. 줄간격 좁게, 줄간격 넓게,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책갈피 기능. 책갈피 기능 아시죠?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책에서 특정한 부분을,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책갈피 기능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 놓으면은 여기 등록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등록이 되는 거죠. 예. 요런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X 누르면 창이 닫히고, 그리고 이 책갈피 기능 필요 없어. 그러면 쓰레기통 눌러버리면은 책갈피 기능이 없어지고,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예. 네, 마지막 이 빨간색 X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아이콘이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SD 텍스트 뷰를 가독성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맞추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2로 가서 메인 테두리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9를 눌러주면은 책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SD 텍스트 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텍스트 뷰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개발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